우리가 매매할 때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정한 자리에서 매매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주가의 흐름이 예를 들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기도 하고요.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기도 합니다. 그죠? 횡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하기도 해요. 고점 낮아지고, 반대로 이렇게 확산 파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뭐 다양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런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가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죠? 그 다음에 내려가는 형태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란다 한다면, 그 다음에 저점과 고점이 고정되는 형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이제 서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고 이런 형태라고 한다고. 그죠? 뭐 다양할 겁니다. 네, 그렇죠.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흐름의 형태를 봤을 때 내가 최소한 어디서 매매를 할까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형태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인데, 만약에 여기 깨졌다 그러면, 음, 이 자연스러운 흐름의 폭만큼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그래서 뭐 이걸 대칭 이론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주가 분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쯤에 빠졌을 때는 가장 흐름에서 가장 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더 깨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지만 그죠? 반면에 또 요거만큼 또 빠진다 대치 이론이다 뭐 파동의 그런 깊이다 따지면 여기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그죠? 여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 흐름이다 그러면 이 흐름만큼 가는데 이렇게 언더슈팅이 돼서 그 흐름만큼 더 빠질 수도 있겠지 않냐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런 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흐름의 폭만큼을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반대로 이 폭만큼 떨어지면은 거꾸로 이렇게 쏟아져서 여기서 반등할 수 있지 않겠냐, 그죠? 네,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확산해 나가는 건 이걸 결국 돌파하면 이걸 돌파하면 여기가 오버히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이걸 결국에 깨면 어디까지 추락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 이런 흐름에 대한 이야기는 좁게 보면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정한 기간 산정이 좀 커야지 보이지 않을까요? 너무 좁으면 이 좁은 틈에서 뭘 해결하려고 주가가 막 이렇게 몇 조금만 틈에 잡으면 갈 것 같은데 안 가기도 하고 또 손절했더니 더 많이 가기도 하고 끝없이 추락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야를 제가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은 늘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렇게 나눠져서 늘 화면을 보죠. 어떻게? 여기는 월봉의 화면을 보고, 그죠? 여기는 주봉의 화면을 보고, 여기는 일봉의 화면을 주로 보죠. 이렇게. 그래서 시야를 월봉처럼 넓게 하게 되면 뭐 한 4, 5년 이상을, 그 다음에 주봉은 2년 정도, 5년 정도, 여기 뭐 10년 주기 뭐 이렇게 넓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년 정도는, 2년, 여기 5년, 한 10년 이렇게. 그래야 시야가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 과연 저점이 될 만한 부분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반대로 변곡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상승으로 틀어진 지점이 어딜까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옳다 그러다라고 보다도, 많이 보고,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을 해보고 그러다 보면, 그런 형상, 지금 제가 설명하는 현상들 정말 많이 나타나거든요. 곳곳에.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거 뭐, 저만의 매매법이라서 옳다 그러다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했더니 괜찮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하는 건데, 한번 봐볼게요. 왜냐면은, 3부토건이 어제,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어요. 그죠? 그럼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차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봉이고요. 그죠?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아래에 오른쪽, 위쪽, 왼쪽에서 월봉이고.
위쪽, 오른쪽은 주봉이고, 아래 차트는 일봉이에요. 그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보는 건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이 화면을 굉장히 중시하게 이거 오른쪽에 있는 주봉을 참 많이 참고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요. 이렇게. 오른쪽에 강조하는 여기 주봉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꾸며 놓죠. 여기도 스케일 이렇게 놓고, 여기는 한 이 정도로 줄여놓으면, 이런 형태가 보이죠. 그죠? 그러면, 시선이 오른쪽에 주먹 묻혀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해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라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오른쪽 위에 주봉을 이거 보면은 좀 당겨볼게요. 화면 이렇게 당겨보면, 여기가 거의, 한 1년, 2년, 3년, 4년, 한 5년 정도의 그 데이터 값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근데 상장된 지가 언제 안 됐다면 이 안에서 보이겠는 거고, 여기 왼쪽에 월봉을 보면 2014년 보이죠. 거의 10년 정도 돼요, 이게 10년. 이렇게 웬만하면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는 한 5년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2년 정도가 보여요. 화면에 아래 차트 일봉을 보면.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차트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이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선 근처에 왔을 때, 이 선 근처에 왔을 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이게 생각을 해서 만든 겁니다. 요거, 뭐죠? 분홍색 그런 기준으로. 아니면은 요 선이 있죠. 최소한 이 선은 닿아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이 선은 닿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런 지점에서 반등을 하고요. 요런 지점에서 반등을 했다가 요런 지점에 조금 반등하는데 이게 결코 적지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만 해도 이 반등이 281에서 390이니까 거의 100% 정도 간 거예요. 18,000원에서 25,000원 정도 이상을 갔으니까요. 그죠? 이렇게. 그럼 요런 데서는 엄청 많이 갔죠. 908원에서 이게 5,400원 갔으니까 엄청난 폭발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반등이 일어나거든요. 여기서도 반등, 그죠?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이거를 뭘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반등하는 폭. 요것도 적지가 않거든요. 반등. 요것도 좀 그러고 있죠. 이렇게. 요런 데서 요런 데서 이런 게 결국 적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 이렇게도 가고요. 그죠? 그럼 다른 종목을 한번 봐볼게요. 다른 종목을. 자, 이렇게 자이그리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도 요 선에 다니까 여기서 폭발적으로 가요. 근데 이번에 또 요 근방에 오니까 또 이렇게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저점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저점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지점을 항상, 보고 매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 대표가 많이 했던 것 중에, 변곡을 해야겠다 그러면 대추세를 넘어가는 자리를 정말 좋아하죠. 이거는 뭐 제가 강의 너무 하니까 이런 데를 좋아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저점이 될 만한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곡을 해야겠다면 이런 대추세를 넘어가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빼꼼된 자리, 빼꼼 자리. 근데 이게 동시에 월봉, 주봉, 일봉이면 더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오른쪽에 있는 주봉을 보고 저점이 되는 지점을 상당히 실전에서 엄청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면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죠. 여기도 그렇죠. 그죠? 여기도 그렇고요. 그죠? 여기 저점이 될 만한 자리인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요.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웬만한 종목이 이 근처에서 그러면 저점을 받아야겠다면 중간에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지나가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런 자리는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냐면 예를 들면 이거였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지하 저항점 됐을 거라면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거의 그 폭 정도 돼이 저점이 이렇게 이런 지점을 비례해서 어느 정도 추정해 갖고 이 선을 긋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볼린저 밴드하고도 비슷하지만 볼린저 밴드는 아니고요. 가격 밴드하고 비슷하지만 가격 밴드도 아니고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노하우를 만드는 건데 근데 이 지점이 딱 떨어지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뭐 어떻게 대충 그 정도 되겠다 해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받지 마라 중간 지점은 적어도 이 선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사라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지점들이 보면 여기 또 노란색이 점에 밑에 이렇게 선 이렇게 쭉 있는 거 여기서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것도 아니고요. 여기 보면 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저는 또 아래 차트 일봉에서는 이런 구간에서만 진입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이런 데선 진입하지 마라. 이런 데선 진입하지 마라. 이런 데선 진입하지 마라. 이게 밑에 있는 선. 그러니까 진입하려면 여기 근방에서 하고 진입하려면 여기서 근방에서 하고 진입하려면 여기 근방에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든 건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차트가 복잡하다 머리 아프다 막 이러는데 그건 아니고 나름대로 쓰임이 있는 거죠.
다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럼 또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에 한올 소재 과학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제 눈에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원래 아직 멀었죠. 그죠? 여기까지 아직 멀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난 거는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건 딱 보면 지지하 저항이잖아요. 여기. 이런 느낌 들죠. 그죠? 네, 근데 이런 지지하 저항을 다 표시를 할 수 없고 어떤 내용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반등이 났느냐를 따져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제가 얘기한 기준이에요. 기준. 이 기준이 뚜렷하면 그 자리는 기준으로 삼을 만하고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게 빗나가면 내가 대응하려고 왼쪽 월봉에 이게 지지하장이 딱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의미가 있겠구나. 근데 일봉에서 보면 제가 금방 이렇게 끊어진 자리 그다음에 저만의 신호가 엄청났죠. 사라사라로 노래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여긴 살 수 있어요라고 노래했던 자리인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지지 과정에 따라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 잡는 거. 어쨌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 이건 볼게요. 이것도 제가 반등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이유가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왼쪽 월봉을 보면 여기도 하나의 지지하장을 근접했던 자리예요. 여기가 가까이 이렇게 있는 자리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머물렀는데 여기도 신호가 또 있죠. 나만의.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 거래가 좀 동반하고 있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월봉에서 보면 반등할 만한 위치라는 걸 알려줬죠. 이게 그런 뜻에서 이걸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럼 황 대표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아니고요. 제 얘기는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만 활용을 해도 내가 매매를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재 자체가 아무리 훌륭해도 따져보라는 거예요. 어떤 거지? 이런 기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갔다 그러면 저점이 될 만한 자리는 이런 자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알고 보면 이 폭만큼 떨어진 자리가 이렇게 가던 놈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이런 거 이런 거 다 해서 종합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이게 다. 별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다. 그걸 제가 이제 머리를 쓰고 해서 차트를 표현한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다 이런 데서 반등을 하잖아요. 다 여기 근방에서. 그죠? 그럼 이건 여러분 딱 봐도 어떨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런 형태가 됐을 거란 말이야. 꺾일 때 이렇게 대충 정확히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런 폭으로 파동을 지금 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은 1차 폭이었고 이 폭만큼 떨어진 자리 근처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논지를 가지고 이걸 찾아내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찍어낼까? 그래서 이런 데 반등이 일어난 거고. 근데 꼭 그런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응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카페 24시 볼게요. 여기도 보면, 저한테, 카페 24시 해보라면 전 절대 안 해요. 왜 절대 안 하냐면, 내 기준에서는 여기서 했었어야 돼요. 이미 얘는 진행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해보라 그랬을 때는 저는 이런 기준이 있다면 또 했을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이유가 분명해야 돼. 아, 이거 깨지면 안 되는구나. 여기 기준으로 삼아야겠다. 하겠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 기준이 보이지 않는 매매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 매매 원래 투量지금 이 주봉에 이 선 근처 오지 않는 건 이건 다 해먹고 언제든지 꼬라박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만약에 카페 제 기준에 의한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충 되죠? 그럼 여기서 만날 거예요. 대충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다시 분홍색이 달 때쯤 됐을 때 거기가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면은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게 반복됐을 때 내가 수익이 나더라고 하는 통계적인 개념 정도는 정리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제네쌤 이런 것도 일봉을 보세요. 일봉을 보면 나름대로 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가 어딘지 보자는 거죠. 여기가 이 지점이 지금 이 반등하는 지점이. 그러면 생각이 들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이 10년 전의 데이터 여기에요. 여기 오랫동안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지지로 받았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갔죠. 근데 첫 번째 이렇게 오니까 다시 지지를 했던 자리. 이런 자리 생각보다 많아요. 사람들은 이걸 획조라고 하는 획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살짝 깼다가 올라가는 거. 다만 언젠간 강의드렸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없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거는 그냥 허수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돼서 움직였다 그러면 허수가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 지지가 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다. 제 얘기는 정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여러분들 데이터를 내보시면 제가 시장에 있은 지 벌써 30년이 넘었다 그러면 30년이 91년, 92년 이때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4년이잖아요. 어느덧 제가 한 30, 한 3, 4년을 주식시장에 이걸 본 사람이에요. 데이터 값을 무시할 수 없어요. 본 세월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차트를 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되게 잘 맞는구나 그런 생각 들걸요? 되게 잘 맞는구나 라는 생각. TY도 보세요. 저 자리에서 반등하죠?
그 다음에 다보링크도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서 반등했지 이런 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있는 선들은 선에서 반등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만들 때는. 그럼 좀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이유 있는 자리는 분명해야 된다. 보시면 코인텍도 그 근방에서 반등하지 중간에서 쓰면 안 된다. 선이 달 때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쭉.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얘도 이 근방에 산다면. 예, 지금 산단 말이에요. 지금 산다면. 그 다음에 머큐리 볼게요. 이렇게. 머큐리 보면. 얘도 지금 근방이죠. 예, 이 근방이니까. 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제가. 자, 알테오전. 저한테 이거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격이 벌어졌죠. 이격이 벌어지는 순간 전 안 해요. 왜? 언제든지 꺾음 할 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이 시즌 들어가면 뭐 끝인 거지. 자, 금호석이 저 손에 닿았을 때는 반등합니다. 그죠? 꾸준히 반등을 하죠. 뭐 추세가 계속 시작되진 않아더라도. 예, 윙이푸드도 마찬가지죠. 저 비슷한 선에 다 반등하죠. 예. 이거는 뭐 이격이 너무 벌어졌죠. 그러니까 파이버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을 대질 않아요. 아예 이런 걸. 예. 자, T사이언트. 얘 보세요. 붙었으니까 이제 반등하려고 하죠. 지금 일봉에서도 뭔가 변곡 만들어지고. 모니터를 볼까요? 예. 얘도 거의 그 주봉에서 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반등. 예, 산일전기. 예, 이건 없어요. 데이터 값이 없으니까. 얘도 보면 뭔가 다서 반등하잖아요. 예. 예, 올릭스 한번 볼게요. 요거. 지난번에 올릭스를 제가 이걸 했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정혜문이 이걸 굉장히 많이 먹은 분이 있어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를 발라 드신 분이 있어. 이거를. 예, 이거를. 근데 이거는 왜 매매를 했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얘기한 건 올릭스는 여기가 더 강력했거든요. 이게 여기 이 저점보다는 여기를 돌파하고 눌러주는데 이 자리가 너무나도 명확했던 거예요. 이 당시.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을 월봉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일봉과 주봉도 분명했고 월봉도 분명했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가. 거기다가 올려놓고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거래까지 동반되기 시작했고 거래 줄었다 거래 동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교과서라고 얘기했다고 이거는요. 예. 예, 교과서. 그러니까 이런 건 틀려도 만약에 잘못돼도 대응하면 되니까 이런 관점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넵튠 한번 볼까요? 예, 얘도 넵튠도 보면 무엇인가 이 선에 가니까 반등을 하죠. 여기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센지 랩도 볼까? 얘도 여기 뭔가 닿았을 때 반등했어요. 저는 이거 해보라면 이런데 확인되지 않으면 안 해는 거. 그게 제 원칙이에요. 제 원칙. 자, 이것도 여기 닿았을 때 반등. 지금 해보라면 안 한다고 이런 거예요. 자, 이스트 소프트. 해보라면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아니, 기준이 분명해야 돼. 이유라기보다도. 예, 그게 이유니까. 너 해봐라 그러면, 뭐, 저 종목이 갈지 안 갈지 나도 모르잖아요. 근데 기준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한다? 대응하려고요. KTNG도 멀어지고 있죠. 그죠? 예. 자, 얘를 볼까? 얘는 뭐, 여기는 한번 정지됐다 하니까 이런 건 패스. 자, 인크레더블 이런 거 보면 어때? 얘도 여기서 주봉에 닿았을 때 이런 반등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멀어졌잖아. 아직 달래 아주 멀었잖아요. 그죠? 패스. 예, 펩트론 이것도 보세요. 지난번 여기서 끌다가 한 1년 이상 끌다가 여기서부터 붙어줘서 폭발하고 올라갔죠. 이런 거는 지금 해봐라? 절대 안 한다. 그냥 원칙이에요. 왜 안 하냐고 물으면 제 원칙이 아니니까. 뭐냐면 확률 통계 내서 이럴 때 수익이 났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굳이 딴 데서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확률 통계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매매했을 때 계속 반복했을 때 손절도 나가고 수익도 나고 반복했을 때 결국 남는 장사가 되더라고 하는 시스템적인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못 만들어내면 매매하기 어려울 거야. 예. 어렵다기보다도 그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 오랫동안 했잖아요, 제가. 주식시장에서 적어도 제가 방송한 지도 꽤 오래된 거 다 아실 거야.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 예? 주식시장에서 거의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죽어나갔지. 안에 어느 순간 없어지고 그러는데 저는 뭐 선물옵션도 방송하고 주식도 방송 안 한 게 없죠. 방송 출연도 하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잖아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벌을 때 장이 도와줘서 벌어서 살아남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장이 나쁘면 다 죽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장이 나쁘던 장이 좋던 그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잠깐 죽을 수는 있어도 뭐죠? 통계적으로는 죽지 않는 시스템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제가. 예, 보세요. 이렇게. 예, 저는 이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최근에 지난번에 제가 워낙 그 사람들이 손절이나 이런 게 어려워서 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근데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지와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등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죠? 근데 주봉에서 이 선에 가까웠잖아요.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요. 그죠? 응. 그럼 월봉에 좀 멀긴 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일봉에서 이 선을 다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를.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 그럼 대표 아까 이런 거 없을 때는 안 한다며. 아니죠.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나름대로 이 종목은 내용도 있잖아. 내용도 있잖아. 그러면 그런 것까지 플러스를 하면 다 복잡한데 결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지지와 저항이 뭐 명확했다고 그러면 이거 예, 여기를 예, 명확하잖아 이거 명확하잖아 이거. 언젠가 제가 이거 기아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이거 기아. 이거는 대형주고 큰 종목이 작주가 아니에요. 이 기아를 얘기할 때도 이 당시 언제 얘기했냐면은 이때 얘기했어요. 기아는 이거 넘어갈 때부터 여기가 확인되는 이 시점이 바로 포인트였다고 이건 제가 몇 번 얘기했다고 이거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거는 어떤 채우냐면 이렇게 수렴에 딱 꺾인 자리예요. 거기를 극복하고 돌파하고 지지를 계속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갔죠.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주봉에 붙은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나름대로, 예, 왼쪽에 월봉을 이렇게 넘어간 자리잖아요.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예. 그럼 이 당시에 2023년 용이니까 2023년 이금방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얘기 들었다고, 이것도. 그래서 이만큼 갈 것이고, 간다면, 그 당시에 얘기한 것도 그런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간다면 이런 차원이었잖아요. 다 기억하신 분이 기억해. 2%만큼 갈 것이다, 이렇게.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맞은 게 12만 원 이상을 갈 거다고 했던 그 당시 했는데 이거 가고 그 다음부터 빠졌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제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에 봐온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걸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